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타이어는 지금 금호 타이어, 독일 타이어, 프랑스 타이어, 그리고 한국 타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4개의 타이어를 준비한 이유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컴포트 타이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바라는 것들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동차 다이나믹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면 요즘은 정숙성, 승차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이어를 하나씩 놓고서 비교 테스트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컴포트 차량 제네시스 G80을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이 타이어들을 하나씩 장착해 보면서 어떤 타이어가 가장 우수한 컴포트 타이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타이어 지금 눈으로 봐도 너무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 타이어들인데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서로 비교가 될 타이어 패턴이 아니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달라요. 그러면 이 타이어들을 왜 비교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타이어는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고요, 그리고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이 두 개의 타이어는 제네시스 G80의 순정품으로 들어가는 타이어인데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순정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타이어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한국 타이어가 새로 만들었다는 타이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타이어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X도 요즘 많이 채택되는 타이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RE로 선택하는 타이어도 비교군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타이어를 각각 비교하면서 어떤 타이어가 더 우수한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우터빌트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서 소음, 승차감에 각각 20점을 배점했고요. 젖은 노면, 마른 노면 제동력에 각각 15점, 핸들링에는 각각 15점을 배점했습니다. 타이어별로 소음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음 테스트장은 직선거리 700m의 정밀 시험장이고요.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매끄러운 도로, 어느 정도 거칠어진 일반 도로, 슬러리실 같이 거칠게 포장된 도로, 이렇게 3가지 표면의 도로가 있는데요.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정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식 테스트 장비를 장착해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타이어만이 내는 소음 차이를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 시속 100km에서 시동을 끄는 타력 주행 방식으로 시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친 노면은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러프 아스팔트 바로 옆으로 가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부드러운 노면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저희 테스트는 최대한 정성적인 면을 빼고 이 수치적으로 어떤 타이어가 더 우수한 것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큰 차이는 아닌데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매끈한 도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측 장비로 계속 계측을 해보고 있는데 진동은 조금 덜하다. 그런데 소음은 조금 더 나온다. 나쁜 것 같아. 여러분들 실제는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느낌상 조금 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나란히 똑같은 차를 갖고 똑같이 이어서 테스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느껴지는 거지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이제 매끈한 도로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소음 수준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인데 이 노면에서 샤샤샥 하는 그런 느낌이 들리는 이 느낌, 요거에 대해서 저는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주파수의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최종 결과에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면의 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실내로 상당히 많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게 잔충격이 아니고 약간 주파수가 좀 낮은 대역에 충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계측기로는 측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른 차로 느껴질 만큼 노면의 충격이 어느 정도 실내로 유입되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이게 매끈한 노면인데 제 느낌으로는 컴포트 타이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노면에 아주 작은 요철도 실내로 많이 유입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통통 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4가지 타이어의 소음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는 일반 노면에서 65.3dB, 매끄러운 노면에서는 50.5dB이 나왔습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소음 테스트 결과 일반 노면에서는 66.8dB, 매끄러운 노면에서는 51.2dB이 나왔습니다. 콘티넨탈 프로 컨택트 소음 테스트 결과 일반 노면에서는 65.8dB, 매끄러운 아스팔트 노면에서 52.0dB이 나왔습니다.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X 테스트 결과 일반 노면에서 65.8dB, 매끄러운 아스팔트 노면에서는 51.2dB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정밀 측정 장비, 이런 거 아니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약간 거칠기로 되어 있는 일반 아스팔트 노면에서는 이런 순위지만 매우 거친 노면이나 부드러운 아스팔트에서는 또 결과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일반 노면을 기준으로 했고요. 공동 1위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X였습니다. 20점 만점에 19점. 4위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노면은 실제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꾸며놓은 도로예요. 저희는 이 구간을 승차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날 한시에 똑같은 노면을 똑같은 속도로 주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거죠. 아니 이게 슈퍼 컴포트 타이어의 효과는 일반 노면 같은 데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슬러리 실이 깔려있는 이런 노면에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타이어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컴포트 타이어들이 지나치게 좋아져서 이제는 어떤 타이어가 컴포트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세계적인 컴포트 타이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겁니다. 프라이머시 AS 그리고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 이런 정도의 정말 업계 탑 클래스의 타이어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승차감이라는 거지, 일반적인 타이어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확실히 좋은 승차감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놓고서 비교 잘 못하잖아요. 그거 눈 가리면 잘 모른다. 분명한 건 이 펩시콜라, 코카콜라 그냥 딱 놓고서 마시라 그러면 구별 못하는데 하나 마시고 하나 마시면 알아.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란히 놓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거죠. 요거 맞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를 이 스포츠 타이어로도 달려보고 그냥
일반 사계절 타이어로도 달려보고 그랬는데 그때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지금 미쉐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이 정도라면 꽤 괜찮다. 체감에서 약간 노면이 이렇게 통통통 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공기압을 좀 지나치게 많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컴포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덜 컴포트하다. 확실히 조금 덜 별로준 느낌. 노면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약간 거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쁘다까지는 아니에요. 두 타이어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니까 이게 조금 거칠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확실히 다른데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롤링이 생기는 것처럼 약간 낮은 주파수의 움직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테스트 구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이건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오프로드 같은 느낌이 드는 노면에서는 괜찮아요. 와, 정말 다양한 노면을 달렸죠. 이런 상황, 이런 노면, 이런 노면까지. 이 중에서 승객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는 테스트는 크랙 아스팔트 구간이었는데요. 여기서 진동 계측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에어S는 최고 18.0mm/s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의 진동 계측 결과 최고 17.2mm/s의 수치가 나왔네요.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의 진동 계측 결과 18.4mm/s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금호 타이어 마제스틱 X 진동 계측 결과 최고 20.2mm/s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차감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 프리미엄 컴포트에 걸맞는 우수한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미쉐린이 미세하게나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요. 한국 타이어 컨티넨탈 역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금호 타이어 마제스틱 X는 승차감 평가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위는 미쉐린 19점, 2위는 한국 타이어와 컨티넨탈 18점, 4위는 금호 타이어 16점을 배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어 4종의 소음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소음 20점, 승차감 20점, 총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내보면요. 공동 1위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컨티넨탈입니다. 37점. 4위는 금호 타이어입니다. 35점. 한국 타이어는 소음 면에서 정말 조용했습니다. 거친 노면, 부드러운 아스팔트 모두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미쉐린은 승차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컨티넨탈은 소음 면에서 한국 타이어 다음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승차감에서는 아주 약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금호 타이어 4위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 거친 노면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승차감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 테스트에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었고 일반인들이 일반 노면에서는 이 정도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이 4종류의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모두가 승차감, 소음 면에서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하는 것은 제동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동거리 아니고요, 웻 제동거리. 완전히 노면을 적셔 놓고 마찰 개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노면에서 얼마나 미끄러지는지를 테스트할 건데요. 첫 번째 테스트하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입니다. 이 타이어를 테스트해보고 나머지 타이어들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출발! 80에서 5km까지 제동 능력 얼마나 빨리 서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계기판상으로 90km 맞출 거고요. 그리고 요 GPS 장비로는 85km 맞출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꽤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설 수가 있나? 이건 지금 스포츠 타이어를 보는 것 같은 정도로 지금 제동거리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자, 출발. 두 번째 제동하겠습니다. 요 27.17. 와,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지금 웨스에서 이 정도라면 상당한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똑같은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테스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계기판상으로 90에서 제동을 끝까지 밟아서, 그래서 실제 5km가 될 때까지의 거리를 본 거예요. 그 거리가 27.17m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 타이어에 비해서 한 0.5m 정도 더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어쨌든 0.5m라면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거의 대등하다. 자, 웬 놓으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독일 기술력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제동 해보겠습니다. 뭐야, 왜 그냥 가? 왜 그냥 가? 아,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네. 와, 진짜 지쳐갑니다. 야,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했고요. 이번에는 금호 타이어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노면에서 금호 타이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젖은 노면에서 시속 90km에서 제동을 풀 제동을 한다, 이거 굉장히 가혹한 거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매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동! 느낌이 딱 다르고, 지금 수치를 안 봐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3m 정도 더 밀린 것 같은 느낌이야. 사실 봤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3m? 4m 정도 더 밀렸네요. 생각보다 많이 밀린다. 수치가 잘 나온 타이어와 수치가 아쉽게 나온 타이어의 이 격차가 지금 한 3m 50 정도 차이인데, 3m 차이면 뭐 그렇게 큰 차이 아닌 거 아닐까요?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사고 날 때 보면 꽝 들이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1m, 2m 때문에 마지막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3m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차 한 반대 이상 차이가 나는 거라서, 이 정도 차이라면은 이건 정말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4개 타이어를 비교했는데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가 1등을 차지했고요. 미쉐린 타이어, 한국 타이어의 에어 S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젖은 노면에서 0.6m 차이. 0.6m라고 하면 60cm예요. 60cm라면 접촉사고가 난다고 해도 콩 하고 범퍼 정도 깨지는 정도. 어쨌든 지금 미쉐린 2위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가 3위, 그리고 콘티가 4위 30.88m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라면 지금 미쉐린과 한국 타이어는 상당히 우수한 기록을 보여줬지만, 지금 금호나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현두그룹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수치를 보여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5m를 만점으로 두고 1m 간격으로 점수 차등을 줘서 점수를 배점하도록 합니다. 1위 한국 타이어 14.5점, 2위 미쉐린 14점, 공동 3위 금호 타이어 컨티넨탈 12.5점입니다. 제동 능력부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 출발해 보도록 하죠. 38.83, 시속 100km에서 5km까지 제동거리가 38.83m. 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한국 타이어만 이만큼 좋은 게 아니라 다른 타이어들도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38.7. 와, 엄청납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하고 비교했을 때 0.1m, 10cm 차이가 났습니다. 10cm 차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정도 차이니까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하고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기대보다는 훨씬 좋은 타이어로 보여집니다. 자, 셋둘
4점이고 이거 맞는 겁니까? 컨티넨탈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 뭐가 좀 이상합니다. 점원 테크놀로지 굉장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건드리고 그대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순정 타이어거든요. 셋둘 하나. 안 돼요, 안 돼요. 이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타이어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아주 준수한 성능인데, 근데 지금 최신 요 타이어 기준에서는 제동거리가 길다, 요것만큼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아니, 생각보다 이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제동거리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특히 지금 드라이 노면에서는 저는 다 거기서 거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드라이 노면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제대로 된 측정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노면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좀 뭔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른 노면 제동거리 테스트 결과 미쉐린이 38.76m로 1위, 2위는 한국타이어 38.83m, 3위는 금호타이어입니다. 39.77m, 4위는 컨티넨탈입니다.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시험이 잘못됐는지 여러 번 다시 테스트했는데요. 역시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마른 노면 제동력 점수는 35m를 15점 만점으로 두고 1m 간격으로 점수 차등을 둬서 점수를 배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쉐린 한국 타이어는 13.5점, 금호 타이어는 13점, 컨티넨탈은 11점입니다. 그래서 제동 테스트 최종 결과를 보면요, 1위는 한국타이어 28점, 2위는 미쉐린 27.5점, 3위는 금호타이어 25.5점, 4위는 컨티넨탈 23.5점입니다. 이번 제동력 테스트에서는 한국타이어 벤투스 에어S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야, 아무래도 최신 기술이 도입된 최신 타이어다 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컴포트 능력도 가장 우수했는데 안전성에서도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쉐린은 역시 미쉐린이었습니다. 아직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타이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웨서킷 타임입니다. 이 웨서킷에서 주행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타이어들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중요한지 아니면 드라이빙 재미가 더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4개의 타이어를 한 가지씩 끼워보고 이 웨서킷의 주행 랩타임 그리고 느낌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웨스를 엄청 잘 만들었구만. 웨스를 엄청 잘 만들었네. 날렸을 때도 천천히 날아가고 돌아올 때도 천천히 돌아와서 누구나 이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미쳤네요. 이런 걸 만들었어. 이게 컴포트 타이어라니. 이걸 왜 컴포트 타이어라고 하지? 아, 세상에.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타이어가 이렇게 다를까? 웨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랩타임까지 한번 재보도록 하죠. 이게 살짝 말려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라인 조정이 좀 좋죠. 예. 이 컴포트 타이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 타고 싶은 타이어를 만들었어. 오. 1분 21초. 와, 1분 21초 77. 와. 아, 지금 괜찮은데? 타이어 좋은데요? 아, 예측 가능해. 예측 가능하고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미끄러움이
갑작스러운 미끄럼이 아니어서 스피나지 않을 것 같다.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지금 빗길에서 VDC까지 완전히 끄고 자세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 제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그립 주행에서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빗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좋은 그립으로 가는데 그래서 1분 21초. 우와 세상에 숙달된 조교의 시범. 와 엄청나네요. 자 돌아줘 나를 위해서 돌아줘. 컨티넨탈이 굉장히 좀 웨시 아쉬웠다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보다 좋다. 웨시에서도 재밌게 탈 수 있는 타이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가 돌아야 돼. 돌아야지 멋있단 말이야. 아주 그냥 즐겁게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24초 6. 와. 지금은 금호 타이어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빗길에서 노면 추종력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는 거지? 다시 못 잡네요. 못 잡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너무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돌질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임. 약간 일부러 레이트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레이트 터닝을 하냐면 차가 엄청나게 옆으로 밀리기 때문에 뒤가 지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는데도 뒤가 돌고 있어요. 가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까지 밀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드리프트 머신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미끄러우면 안 돼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도 왜 갑자기 안 오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날고 기는 분이 오셔도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가속을 하실 수가 없어요. 가속을 하실 수가 없어. 못 가. 이게 지금 튕겨 나온 거 보세요. 와, 이 전문가의 손길로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오, 스핀합니다. 아, 이게 여기 옆에까지 젖어 있었으면은 이거 스핀 각. 1분 24초. 1분 24초. 야, 0점 몇 초 땡겼. 대단하십니다. 젖은 도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젖은 도면 테스트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차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미끄럽기도 하고요, 어떤 타이어는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는 실망감을 주는 타이어도 있었습니다. 젖은 도면 핸들 테스트 결과 미쉐린이 1분 21초 59 1위였고요 한국 타이어 1분 21초 77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타이어의 차이는 단 0.18초 차이. 아주 대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컨티넨탈이 1분 24초 60으로 3위, 금호 타이어가 1분 24초 98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어떤 타이어는 지금 이렇게 젖은路面에서 ESC를 끄면 운전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그런 타이어도 있었는데요. 이 VDC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VDC가 있든 없든 타이어는 더 안전하고 그립이 더 좋고, 그리고 운전자를 당황하지 않게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다시 또 잘 회복할 수 있는 타이어,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핸들링 점수는 1분 20초를 15점 만점으로 1초 간격으로 점수를 배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쉐린과 한국 타이어는 14.5점, 컨티넨탈과 금호 타이어는 13점입니다.
마른 노면 핸들링 테스트인데요. 먼저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른 노면 서킷 주행해본 느낌은 마치 스포츠 타이어처럼 그립력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가혹하게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잃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는 이름이 슈퍼 컴포트라고 하는데 이름에 맞게 스포티한 성향, 컴포트한 성향을 두루 만족시키는 타이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랩타임은 1분 55초 75. 다음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 역시 훌륭한 조종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가혹하게 다뤄도 타이어가 충분한 그립력을 보여주면서 흠잡을 데 없는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최종 랩타임 1분 56초 04. 이번엔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입니다. 컨티넨탈은 급격한 코너링을 할 때 후륜이 먼저 미끄러지는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타이어나 미쉐린하고 비교했을 때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종 랩타임은 1분 58초 06. 마지막은 금호 마제스티 X였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뒤쪽이 너무 미끄러워서 마치 드리프트 타이어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운전할 때 후륜이 미끄러우면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안전성 면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최종 랩타임은 1분 58초 49. 마른 노면 핸들링 점수 마찬가지로 1분 55초를 15점 만점으로 두고 1초 간격으로 점수 차등을 줘서 점수를 배점했습니다. 1위 한국 타이어 15점, 2위 미쉐린 14.5점, 공동 3위 컨티넨탈과 금호 타이어 13.5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4개의 타이어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1위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입니다. 94.5점. 2위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 93.5점. 공동 3위는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X였습니다. 87점. 대단하죠? 타이어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최고지 라고 생각했던 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타이어가 나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어 S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던 타이어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타이어를 슈퍼 컴포트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타이어가 등장함으로써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그럴수록 소비자들이 더 좋은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출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